말. 우리 조상들은 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에 대해 항상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많은 속담들을 입에서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막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국무위원들, 국민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중과 언론 앞에서 벌이는 소위 막말 대잔치는 진정 이 시대의 국격과 민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박아야 될 겁니다. 당시 공업용 미싱 이 발언으로 전국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이런 정치인의 발언 파문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귀태 발언은 아예 국회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나중에 사과 한마디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마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엄청납니다. 같은 뜻을 전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자극적인 언어가 좀 더 선명해 보이고 당장엔 속 시원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진정성을 담은 정제된 언어만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특히 언행을 가려서 할 때 스스로의 품격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실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미래 정치인으로 커나갑니다. 지금처럼 막말이 난무하는 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정치권에서만이 아닌 우리와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의 문제로 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 살펴볼 학교 폭력의 사례는 그 자체로 폭력이고 다른 폭력 행위들의 도구가 되는 언어 폭력 문제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신체 폭행보다는 언어 폭력 등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 폭행보다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폭력 유형도 바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33%가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학교 건물 4층에서 2학년 김모 군이 투신한 건 지난달 18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김 군은 교과서에 동료 학생의 괴롭힘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수치하는 상태를 한번 좀 지켜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은 저희들이 이제 잊어버린 게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애들이 안 나오니까. 가족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 군이 동급생 5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해왔다고 발표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폭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이나 사람의 성기에 빗대어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욕설만이 언어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할 의도가 담긴 폭언으로 인해 듣는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이 역시 언어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옳습니다.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교우 간 언어폭력이 낳는 정서적 충격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살인 도구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어떤 기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약자들은 마음대로 가서 짓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받았던 그러한 스트레스를 내 약자에게 가서 대신 푸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 힘은 바로 자신이 더 강하다는 믿음, 신념에서 나옵니다. 약자들은 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이 이들을 더욱 괴물로 만들고 의사소통에서부터 폭력적인 언사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약자들의 종류는 누가 있을까요? 장애 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학생,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소위 약자로 분류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공갈에서처럼 언어폭력은 그 자체의 폭력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폭력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언어폭력이 스며들게 되었을까요? 학생들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의 팽배해 있는 약자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가 후배의 못 믿어온 행동에 던지는 폭언, 군대에서 후임이 들을 수밖에 없는 갖가지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또 전화응대원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상처럼 듣는 언어폭력. 사회의 이런 모습들이 학교에 침투해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학교가 되니까 저도 불안해지고 애기도 불안하고. 두 학생의 부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교사들의 언어폭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우만 석 달 동안 80여 건에 달합니다. 민감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감정적 학대를 받고 자라면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보다 나중에 자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감정적 학대는 자살 위험을 3.6배, 성적 학대는 2배, 신체적 학대는 1.8배 높였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는 등의 언어폭력과 위협, 또 어린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언어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 역시 학생들의 관리자로서 주어진 권력으로 인해 학생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라고 판단한 나머지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사의 카리스마는 폭언에서 나온다. 아마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을 관리와 교화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교사의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분노하는 악습 역시 학생들의 마음에 커다란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언어폭력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한 대기업의 사내 언어폭력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언어폭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기업 총무팀 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총무팀장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불러서 거기 데려가지도 것들이 까불 단지 먹고도 안 까불고 되는 거지. 주말에 업무 일정을 잡았다고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 달력만 받아야. 해당 팀원은 상사의 이 같은 폭언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최근에 치아가 빠져서 바로 위에 관리자에게도 보고를 했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사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상사의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퍼붓는 상관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아예 무시해요. 그냥 이렇게 결제라인에서 빼버리거나 그 밑에 남자 직원인데 그 사람한테 계장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면 막 안 좋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이 같은 직장 내 언어폭력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 하더라도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고통을 초래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조직 문화 정착, 인성교육이란 핑계로 자행되는 직장 내 언어폭력이 오히려 조직과 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니? 라는 분노 섞인 질타보다는 그 친구가 너보다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인 분석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